자, 3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이요? 31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라고 되어 있죠? 자, 사기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1번요.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 행위를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단순한 침묵 줄 것이고요. 침묵도 맨 끝에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죠. 그것은 사기를 이유로 그 법령행위를 막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표의자가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죠. 그래서 동기에 관하여 착오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착오라는 것은 동기에 착오하고 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된다? 동기에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자, 4번은요.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행위죠. 이러면 그런 거 안 돼요.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이죠. 2단. 그래서 2단의 고의 이렇게요. 반드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막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과실 있는 기망행위 줄 것이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요. 5번은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 줄 것이고 맨 끝에 요하지 아니한다. 옆줄 긋고 뭐라고 하냐? 의사 결정의 자유 보호 이렇게요. 우리가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그래서 32번 틀린 것은요. 1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했다.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까지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도 그것은 사기나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요.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데 거기까지요.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매수인은 그 의사표시를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2번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줄고요.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거기까지요. 거기서 비난 그래가지고 거기다 써요. 시인 된다. 시인.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비추어 시인되는 정도 그러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비난받을 정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허위로 고지한 상품 선전행위는 뭐가 된다? 줄고요. 기망행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사기 있죠. 사기에서는 판단 기준이 뭐냐? 신의책이죠.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시인되는 정도다. 또는요 비난받을 정도다 이 말이죠.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죠. 비난받을 정도 사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기는요 기존이 신의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기에서 여러분요, 사기에서, 절대로 사기가 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바로 뭐다?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요,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 거기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그러면 사기라는 말이죠. 사기라고 볼 수가 없죠. 교환계약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딱 이런 사기인 거 봐봐. 사기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것과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럼 사기에 해당하는 건 대표적인 바로 뭐다? 교환계약이잖아요. 사기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죠? 그러면 대형 백화점에 뭐가 있어?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변칙 세일 있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 있죠. 고지 의무 위반. 무슨 말이다? 아파트를 부정하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아야 돼? 알려야죠. 알리지 않으면 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변칙 세일 그 다음에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 있죠? 타인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니죠?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니까요.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죠. 없다. 3번 정답이죠. 4번은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 거기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 두 번째 줄이요. 신이 측에 비추어 신이 측에 비추어 맨 끝에 기망성이 결여 이렇게. 여기 보면 뭐가 차이가 있냐? 2번에 보면 신이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비난. 그러면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가 되죠. 그런데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5번은요. 변칙세일 딱 거기만요. 변칙세일.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면 그때 위법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 뭐다? 위법행위라고 얘기하죠. 위법행위. 아까 우리 말했죠. 착오의 경우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럼 강박이죠. 자, 이제 강박을 봐봐요. 그럼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박은 뭐가 강박이냐? 강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법적 해악의 고지예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냐 안 했냐? 고지. 이게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 이것이 뭐냐면 강박의 기준이에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냐. 아까 우리 사기는 뭐냐고 했죠? 신의성시원칙.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 그러면 사기.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 그럼 뭐다? 사기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다. 강박.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강박이 아니죠. 그래서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의 서명 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박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박도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그래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강박이 있죠? 그럼 강박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 아닌 거 있는데 강박은 원칙적으로 취소죠. 또는 강박은 뭐가 된다? 무효죠. 강박은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되죠. 그럼 취소는 뭐죠?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돼 있어? 제한, 그러면 강박. 여기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그러면 강박이 아니고 뭐? 무효. 또는요, 뭐가 된다? 극심, 이렇게 극심.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아까 우리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2번하고 3번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강박은 취소 아니면 무효 아니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사기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에요. 손해가 있냐 없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있냐?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고소고발은 어떻게 돼요?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강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박이 될 수가 있죠. 언제요? 부정한 이득.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기서 목적이 정당하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뭐가요? 수단이 불법이죠. 그래서 수단이 불법이면 강박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란다?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번 한번 보시면요. 상대방이 불법적 해악의 고지, 거기 주고요.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동그라미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죠. 각서의 서명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냐 없냐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없지 그랬죠? 그러면 강박이 되지 아니한다. 2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뭐란다? 통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가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 고의로서.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줄고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강박 행위가 극심 이렇게요. 박탈이란 말하고 무슨 말하고 똑같다? 강박 행위가 극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무효이다, 취소이다.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면 그때 틀렸죠.
뭐라고 한다? 무효이다. 원래 강박은 취소예요. 그런데 박탈이다,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효이다, 취소이다, 무효이다. 4번은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부적당.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줄고요. 어떤 해악의 고지가 줄 것이고 바로 밑에 부적당한 경우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박스에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원래는 강박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옆에 줄고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 거기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목적이 정당, 그 다음에 수단 등이 부당. 그러면 맨 끝에 위법성. 위법성 했어요. 위법이란 말이 바로 사기 강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강박 이 말이죠.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34번은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자 지금부터 또 봐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기약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렇게 X라고 하는 사람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잖아요. 제3자가 이렇게 갑을요. 사기를 치죠. 갑을 사기 X가요.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란다? 취소하죠.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병은요. 이 병은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이.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여기요. X. X가 뭐냐? 제3자. 제3자죠? 제3자가 뭐란다? 사기를 치죠? 그런데 이 을이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한 것은 제3자가 사기를 친 걸 전혀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를 못해요. 왜냐하면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분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못해. 선이 무과실일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병은 어떻게 돼요? 병은 선인 경우에도 보호되고 악인 경우도 보호되고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보호돼.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 우리는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를 뭐란다? 단순한 피용자다. 이렇게. 피용자는 이런 은행의 여직원들 이런 사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대리인.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매수인인데요. 이 매수인이 본인이에요. 본인이고 이 매수인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여기서 대리권을 줘요. 그랬더니 이 대리인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냐? 사기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본인하고 대리인은요. 동일한 사람. 동일. 다른 말로 동일시된다 이 말이죠.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잖아요. 동일시 취급을 해.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본인이 사기친 것과 똑같단 말이죠. 따라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갑을 사기친다고 하는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지 뭐하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뭐냐?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뭐냐?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3자가 되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한단 말은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후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기만 하다 줄고 상대방 줄 것이고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알지 못한 때 선이죠. 봐봐요. 여기요. 여기 지금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1번 틀렸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줄고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요?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기방행위가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피용자 줄고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 민법 110조 재앙에서 말하는 줄고
제3자에 해당한다 줄 것이고,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죠? 옆줄 그어. 대리인은 X, 대리인은 X,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자가 보증, 이런 봐봐. 우리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쓰죠? 보증계약이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가요, 여기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죠?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주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보증인이 있죠. 보증인. 그러면 보증 서달라고 누가 얘기하죠? 채무자가 얘기해? 채권자가 얘기해? 채무자가 얘기해요. 그럼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내가 대신 갚겠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갚아 돈을? 그러니까 채권자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죠. 채무자고 보증계약 쓴 게 아니에요. 채권자한테 써야죠. 그래야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누가? 보증인이. 그러니까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보증인과 채권자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럼 어떻게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를 제3자라고 얘기하고요. 보증인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요, 원래 채무가 1억이거든요. 1억인데 1억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보증을 안 써줄 것 같으니까 1,000만 원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보증인한테 속이죠. 야, 1,00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1,000만 원인 줄 알고 채권자하고 보증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 사람이 보증 쓴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증계약을 했는데 나중에요,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억이니까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따라서요, 채무자의 기망에 대해서 보증인은 무조건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여. 채무자 줄 것이고 제3자죠. 보증인 줄 것이고 표의자죠. 그래서 채무자가요,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누구냐? 상대방이죠. 채권자가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보증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알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안 되죠? 알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맞죠? 5번은요,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뭐를?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왜 그래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제3자,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악의일 때 보호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죠? 하려면 뭘 해야 돼?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고 하는 것을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취소를 주장하려면 줄고 제3자의 악의를 입증. 왜 그런다? 거기다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4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35번은요.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줄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요,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유효이다. 통정의 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맨 앞에 적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줄고 언제든지 취소. 거기를 줄 것이고, 왜 뭐라고 쓰냐? 왜 언제든지 취소하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X. 상대방 보호 필요 X.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해요. 그 다음에 2번요. 표의자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하지 않는 한 취소하지 않는 한 줄고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그럼 이게 뭐하고 달라요? 무효하고 다르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취소는 뭐죠? 취소라는 것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그걸 얘기하죠.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3번은요.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마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줄고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 거기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거 있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취소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죠? 봐봐. 위법이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사기를 이유로 뭐 한다?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고 또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손해라고 하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뭐한다? 선택적으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기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기는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이렇게 해독하는데 특히 여기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마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줄고요.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중대한 줄고 고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은 바로 옆에 기망행위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왜냐하면 기망행위가 된다는 것은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 수도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뭐죠? 아파트 분양 플러스 공동묘지 조성.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하고 있다, 조성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기망에 의해서 기망 동그라미하고 사기.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 하자 있는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요. 기망은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은 하자 담보 책임이죠.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과 사기를 하자 담보 책임 또는 사기 줄거봐. 하자 담보 책임 또는 사기 줄거어요. 또는에다 동그라미하고 선택적 행사. 선택적 행사 이퀄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경합한다 이 말이야. 옆줄거 뭐라 쓰냐? 중첩적 행사 X.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 큰일 나.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요 36번 한번 봐보세요. 이제 36권은 여러분 뭐냐면 36권 같은 것은 별것도 아닌데요. 이런 것이에요. 그럼요 조금만 하다 쉴 거예요. 대리 가기 전에 봐봐. 자, 우리가요 36권은 뭔 얘기냐면 의사표시죠. 먼저 편지를 쓰고 그 다음 편지를 붙이고 그 다음 편지를 뭐하고 받고 그 다음 편지를 뭐한다? 읽고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해요. 편지를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쓰는 것을 무슨지? 표백죄. 표백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유언. 표백이란 말이 뭐죠? 표백? 옥시킨 말고. 옥시를 망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표백 말고. 표백은 겉이 하얀 종이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언서 같은 거 쓸 때 겉이 하얀 종이다 뭐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기요. 붙이죠. 붙이는 것을 발신주의다. 발신주의. 이것을 예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받고 뭐라 한다? 도달주의다. 이것을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는요. 도달이 원칙이고 발신이 예외예요. 편지를 읽죠.
읽는 것을 말한다. 요지주의다. 요지.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봐봐. 우리나라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을 알아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 도달하면서 뭐냐?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여러분 여기 봐. 지배권의 범위 내죠. 범위 내. 그러니까 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범위 안에 들어와야죠. 지배권 범위 내.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냐? 바로 우편함이라든가, 우편함 또는요 가족이라든가 가사 도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가 배달되면 돼. 그러면 도달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가요.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배달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지할 수 있는이죠. 요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되니까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이것을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한번 볼까요? 1번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 줄거봐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줄거봐 내용을 알았을 것 그러면 도달이 아니고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다. 요지주의가 요지주의.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령이 아니고 뭐라 한다?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지배권의 범위 내에 가사 도움이라든가 우편함이라든가 이런 데 꽂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들렸냐? 두 번째 줄 끝에 먼저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야죠. 충분하고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요구되지 않는다. 자, 2번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채 청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그때만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3번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됐어요? 도달하기 전 철회. 도달하기 전 그러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근데 여기서 왜요? 계약의 청약은 처리하지 못하죠? 여러분 봐봐요. 청약은 무슨 주예요? 청약은 무슨 주?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러분 격지자죠? 격지자간에요. 격지자간에 청약은 무슨 주? 도달주이고요. 승낙은 무슨 주냐? 발신이야. 승낙이 발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화자간은요. 대화자간은요. 청약하고 승낙이 무슨 주예요? 청약하고 승낙이 둘 다 도달주예요. 도달. 그러니까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은 그런 말 썼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도달했다. 청약이란 말을 쓰려면 도달주니까 청약은 그러면 그것은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달한 경우는 철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철회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이라도 도달 후 처리할 수가 없다. 5번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죠. 5번 의사표시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줄 것이고 도달하면 효력 발생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37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의사표시에 불착이나 연착 줄 것이고 불착 또는 연착이죠. 두 번째 줄 표의자의 불이익. 왜요? 편지는 도달할 때 효력이 있잖아요. 내가 편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2번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죠. 줄고요. 주소지에 배달되고 그 다음에 줄고 반송된 적이 없는 경우 내용 증명 우편이요. 반송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무릎에 줄고 송달되었다. 송달되었다. 이 말이죠. 자, 3번. 등기 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됐는데 현재 그 주소지는 줄고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거기요. 거주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퀄 생활의 근거 X. 생활의 근거 X. 우리가 주소는 뭐냐? 민법상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오전반 같은 경우는 학원에 아침에 오전은 9시 반 정도 와가지고 2시나 2시 반까지 학원에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도 여러분의 주소지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야간에요. 알바로 갈 수 있죠. 그것도 생활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죠. 그것도 생활의 근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라 하냐면 법조문에요. 주소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 2개 이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는 2군데 이상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생활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방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번 이전 이것은 전입신고다 뭐죠? 주소지도 아니다. 아니다. 4번 보통우편 줄 것이고 이런 보통우편은요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도달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정되는 것은 뭐다? 등기하고 내용 증명이다. 5번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줄고요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거기까지요.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그것은 도달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 되죠. 자 누구한테 준지 모른다잖아요. 자 38번은요 격지다 격지자 격지자 간에는요 떨어져 있죠.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지 발신주의죠. 승낙의 통지를 뭐 할 때 발송할 때 승낙 발송 성립 알겠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는 뭐죠? 도달주의에 따른다. 맞아요? 이것은 격지자가죠. 격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상원총회 소집도 일주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뭘 해야 돼? 발신주의.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지연의 통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2번은 틀렸죠. 도달주의에 따른다. 틀렸죠. 자, 3번은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갑은 그 의사표시에서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 경우 줄고 수령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이퀄 수령 무능력자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서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유효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방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 그 의사표시에서 제한능력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의사표시 후유 발생 시가 약간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의사표시 후유 발생 시는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39번 한번 봐봐요. 39에 보면 이런 공시송달 되어 있죠? 공시송달은 딱 하나만 있는데 원래는요. 외국에서 한 공시송달의 경우는 몇 개월? 2개월. 단축할 수 있다 없다? 기간을 줄일 수 없어. 단축 안 돼. 단축 안 돼. 자 2번요. 표의자가 줄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그래서 공시송달 규정에 송달할 수 있다. 3번 표의자가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왜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과실에 의하여 과실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과실 없이 그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몇 주간? 2주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가 하는 그 뒤에 공시송달은 실시한 언제부터? 다음날 그건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럼 39번의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줄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실 없이지 과실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실 없이. 그래서 3번은요 과실, 2번은요 과실 없이. 이렇게 되죠. 과실 없으니까 송달할 수 있고 과실이 있으니까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대리부터는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좀 뭐 그렇고요. 대리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나가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